오늘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교육생의 신분으로 있는 전공의 분들의 이제 임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전공의의 그 수련 제도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이제 법정 요건으로 시작을 해서 1951년도에 국민의료법을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전문 과목 표방 허가증 발부 제도를 도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57년도에 수련병원들을 이제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 전공의법이 있죠. 네, 그게 생기면서 이제 현재까지 체계화된 이제 모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공의 수련 제도가 이제 전문의가 되고 싶은 의사들이 일정 기간을 임상 경험을 쌓게 해가지고 의료 기술을 습득하게 한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련병원에 있는 전공의 분들은 이제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열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 일의 경험이라는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이제 보는 듯한 이제 부분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학술 논문도 나온 것도 있고 이제 수련 의사분이 소송을 제기한 이제 판례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련 의사분들이 병원에 있는 시간이 지금 엄청난데요.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전공의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법이 처음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여러 번 이제 일부 개정이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 전공의법이 이제 여러 번 개정이 이제 되고 있었고, 이제 뭔가 이제 그래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심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공의 과정에서 이제 예전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물론 이제 전공의의 이제 피교육자 지위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근로환경 문제도 이제 있었지만은 주로 또 임금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의의 근로계약이 이제 포괄임금제인지 아닌지 그거하고 이제 근로계약 내용에 없었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제 예컨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이 교육과정이라면서 불규칙적으로 금액을 뭐 장학금 내지 호의적으로 생활비적으로 지급하는 거라고 했다면, 전공의는 이제 이 문제로 이제 다투었다가는 이제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그런 생각도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는요, 이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이제 말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공의도 근로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판례가 있는데, 원고들은 전공의로서 그 교육 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위 병원에서 정한 진료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또한 원고들은 위 병원의 지위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속한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이제 임용 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위 병원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수련기간 중 마지막에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하였고, 일단 국공립에서 이제 공무원 소속이 아니더라도 이제 근로자에 속하고 전공의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6개월 시험 공부하는 기간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근로자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이제 근로조건을 이제 최저 기준임으로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이제 무효가 되고요. 그 무효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이제 의하죠.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공의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에서 그 판례에서는요, 이제 전공의가 수련병원 측과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이제 판시하였고요. 심지어는 이제 법원에서는 그 전공의가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퇴직할 때까지 다 받고 이 일을 특별히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제 묵시적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판례에서는 또 이제 병원 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퇴직금까지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죠. 자, 오늘 얘기 드린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요. 자, 전공의는 이제 환자의 진료와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휘와 함께 수련병원에서 정한 진료 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에 적용되는 이제 근로자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근로조건보다 최저기준은 이제 무효가 되고 수련병원 측은 이제 전공의가 수련병원 측과 임금계약을 포괄임금제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